안녕하세요. 우리 혁명 20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 사무총장 하태일입니다. 지금부터 혁명 20일 제28회 최고위원 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28회 최고위원 회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민의 동당 그 윤석열 후보 결정 이후 우리 당의 대선 대응 전략과 그리고 향후 더불어 거수기당과 국민의 동당 간의 대선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윤석열은 지금 그 대통령 후보 이제 선출 이후 컨벤션 효과로 이재명과의 어떤 그 여론조사 격차가 지금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10%에서 12%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여전히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그 어떤 그 수렁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지지율의 그 정체성을 보이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여권 내부에서 이재명의 대선 후보 교체론이 대두될 것이라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여권 입장에서는 만일 그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 이제 차기 정부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벌어진 여러 가지 그 불법적인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법의 심판이 내릴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사건만 봐도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모르겠지만은 더불어 거수기당과 관계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비리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욱 그 노골화된 친북, 친중 행위 그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떤 반역적, 여적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도 내릴 것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빨 세력의 어떤 그 초토화를 피하기가 그 어려운 상황을 문재인 좌빨 세력은 그 직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재명이 계속 그 어떤 여론조사가 지지부진하면은 당연히 여권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 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이재명을 대체할 대체적인 인물이 나온다면은 그 영남 출신의 인물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당원 동지께서도 다 보고 계시지만은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작이 앞으로 더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 본인과 윤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 공작 그런 부분이 그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대통령 선거일까지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어떤 그 후보 지지도 여론 조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좌빨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어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마타도가 매우 그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만일 그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러한 흑색 어떤 그 선전 공작을 극복을 해서 지지율 격차를 뭐 이재명이 됐든 이재명 대체 후보가 됐든 간에 지지율 격차를 계속 지금 여유 있게 우위를 그 보이게 된다면은 역설적으로 어떤 혁명적 정책 수용은 물 건너 가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동당과 윤석열 후보 주변에 포진한 인물들이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구적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대선 과정에서 별다른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데 굳이 더 혁명적 대선 정책 공약을 수용을 해서 한편으로는 위험 부담을 그 혁명적 정책 수용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세력으로부터 그 반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 부담을 굳이 안고 대선을 가겠냐 하는 그런 이제 최고위원 그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향후 대선 등 과정이 두 가지 이제 경우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최악의 경우는 이제 문재인 그 정권이 재집권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차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동당에서 우리 혁명 21에 같이 있는 서부 15조란 혁명적 정책 공약을 수용하지 않고 당선되어 그 차기 정부에서도 수구 행태적 정권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차의 경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차선의 경우는 그나마 그 윤 후보와
국민의동당에서 혁명 21의 서보 15조 가치를 좀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그나마 차선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그 당에서는 이제 투쟁의 방향을 이재명의 어떤 그 대장동 게이트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투쟁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윤석열과 국민의동당이 우리 당의 혁명적 정책 공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서보 15조 가치 수용을 촉구하는 투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11월 17일 여의도 대하빌딩 사거리에서 진행하는 집회에서도 윤 후보와 국민의동당으로 하여금 우리 서포 15조 가치를 공식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이제 이미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앵그리블루 해온 분들께 말씀드렸던 11월 17일 집회 이제 장소 및 어떤 행사 내용에 대한 준비 상황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러니까 제27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집회 장소를 더불어 거수기당과 국민의동당 두 군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해온 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더불어거수기당과 국민의동당 쪽에 이제 그 앞에 그 집회를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그 현장 답사를 했는데 더불어거수기당 앞에 그 어떤 공간이 그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매우 좀 협소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거수기당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쪽 공사 관계로 그 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차단벽으로 이제 도로 중간에 그 차단벽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불어거수기당 앞에는 집회 인원이 수용을 해도 100명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옆에 대하빌딩 사거리가 좀 사방으로 트인 공간이 있어서 대하빌딩 사거리에서 집회를 하는 걸로 하고 다시 그 영등포 경찰서에 그 집회 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였고 그래서 이제 집회 장소를 대하빌딩 사거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그 앵그리블루 해온 그 분들께서는 그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행사의 순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하빌딩 사거리에서 이제 1차 집회를 합니다. 1차 집회를 하는데 1차 집회에서는 주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한 어떤 규탄을 위주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동당 앞으로 장소를 옮겨서 약 한 30분 정도 국민의동당으로 하여금 우리 당의 혁명적 대선 정책 공약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동당 앞에서 약 30분간의 집회를 이제 한 다음에는 우리 이제 참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회원분들과 같이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을 마치고 다시 1차 집회 장소인 대하빌딩 사거리에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해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안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 내용은 계속 이제 우리 당대표께서도 이제 말씀을 좀 해 오셨던 공권력 불법 침탈에 대한 우리 당의 대응 현황을 이제 확인을 하는 안건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당 대표님께서 방송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관악경찰서 신원불상의 어떤 경찰관 4명이 이제 관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우리 당원분에게 공권력 남용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 당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이명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관악 경찰서 관계자를 법적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임 최고위원님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1인 시위를 하셨던 여성 당원분께서 관악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건인데 부산에서 이제 부산 집회 관련 우리 부산 지부장님이 자동차 관리법을 좀 위반했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을 하여 우리 부산 지부장님이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산 지부장님한테 출두 요구를 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당에서는 마찬가지로 공권력 남용으로 좀 보고 있고 부산 중부경찰서의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지금 저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부산 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은 전국의 시도지부 당원분들과 회원분들이 정당한 시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닥치게 되는 공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당원분들께 가해지는 공권력의 불법 남용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앵그리블루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